안녕하세요 여러분, 원가회계 수업입니다. 공지사항 다들 확인 잘 했죠? 그죠? 시험기간이 이제 종료돼 가지고, 그죠? 그런데 원가회계는 제가 공지사항을 안 올렸네요. 공지사항 안 올렸네요. 원가회계는 원래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제가 올해 인제대학교에서 세 과목을 맡아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원가회계 말고 다른 과목들은 비대면 강의예요. 비대면 강의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는데, 시험기간이 끝나가지고 원가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은 대면 강의인데, 대면 강의라서 시험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도 엄중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한 주만 더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요번 주 강의도 비대면으로 다 돌렸어요. 비대면으로 다 돌리면서 공지사항을 다 올렸는데, 공지사항 올리면서 강의를 화요일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원가회계는 원래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가 공지사항을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오늘이 지금 화요일 강의를 지금 촬영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중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피드백 주는 거 보니까 좀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시험기간이 2주에다가 또 시험을 안 보고 생략하면서 그걸 강의로, 비대면 강의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가 조금 버거워가지고 밀렸나 봐. 한 친구 피드백 왔는데 과제도 많고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강의로 여러분들의 부담을 더 주고 싶지는 않아요. 주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학교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값은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강의는 퀄리티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시험 기간에 겹쳐가지고 강의가 업로드되는 날짜가 정기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오늘 중으로 찍어서 지금 다 올리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제 날짜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다가 엎어가지고 원가 대상에다가 배분을 했다고. 결국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거든. 제조 부분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가 발생을 하고, 보조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조 간접비가 발생한다 했지.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제조 간접비도 제조 원가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바로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건 아니고, 제조 부분에다가 배분을 해놔 놓고 제조 부분에서 집계를 해서 원가 대상에다가 집계한다 했다고. 그럼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의 원가에다가 어떻게 배분을 하는데, 보조 부분 사이에, 보조 부분이 한 개가 아니라고, 보조 부분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보조 부분 사이에 용역 수수 관계를 어디까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 직접 배분법, 단계적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나만 인식하면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100% 다 인식하면 연립방정식 풀었잖아요. 상호 배분법.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런 걸 할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죠. 오늘은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교재에 보니까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에 관련돼 가지고 까다로운 문제는 없는데, 이론 문제, 말 문제에 그게 묻어 나와. 그래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책에는 없거든. 책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또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단일 배분율법은 도대체 뭘 하는 건데,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다가 엎는다고. 어떻게 엎는데?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그리고 상호 배분법, 이런 형태로. 그럼 이중 배분율법은 도대체 뭔데?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엎는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엎을 때 구분을 좀 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을 하는데, 제조 간접비도 변동원가가 있고 고정원가가 있다고. 변동원가는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원가는 고정제조간접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제조간접비가 어떻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뉘는데, 제조간접비 중에 이 전기세라고 따져보자고. 전기세. 이 전기세는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을 하니까 변동원가라고. 그런데 고정제조간접비는 어떤 게 있는데, 여기 임차료를 생각해 보자고. 임차료는
제품을 몇 개를 찍어내도 상관없어. 월 얼마, 연 얼마 정해져 있지. 혹은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의 감가상각비 딱 정해져 있잖아. 이런 건 고정원가인 거야.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보는 이중 배분율법은 그 보조 부분의 원가 제조간접비를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나눠서 각각 뿌려주자, 그 얘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때 변동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써요. 고정 제조간접비는 픽스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이걸 각각 다른 기준으로 뿌려주자, 그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 변동성이 있는 변동 제조간접비는 실제 사용량, 전기세, 전기 얼마나 썼냐고, 그 기준으로 제조 부분에다가 배분을 해주자, 그 얘기라고. 그러면 고정 제조간접비는 어떻게 할 건데?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이 없잖아. 그럼 요건 어떤 배분 기준을 쓸 건데? 어떤 배분 기준을 쓸 건데? 최대 사용 가능량이라고. 최대 사용 가능량이 뭔데? 조업도라는 거 있죠. 자, 기계장치를 예를 들게. 기계장치 새 거를 하나 샀어. 새 거를 하나 샀어.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제품을 몇 개 만들고 있는데 1000개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정상조업도라 그래. 정상조업도. 최대조업도는 뭔데? 이 기계를 부하가 걸릴 때까지 아주 막 바짝 돌리면 1500개까지 찍을 수 있대. 이게 최대조업도예요. 최대조업도.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설비의 캐파를 최대한으로 가용 범위 내에서 돌렸을 때, 그때 최대 사용 가능량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 기준으로 고정비는 배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고안된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각각 한다. 그래서 이중배분율법. 구분 없이 한 번에 뿌려준다. 단일배분율법.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 단일배분율법. 됐죠? 자, 이중배분율법에 대한 사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얘기부터 잠깐 할까? 그림이 앞에 있으니까.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한 가지로 퉁쳐가지고 배분할 거냐? 성격적으로 나눠가지고 행태별로 나눠가지고 배분할 거냐?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나뉜다고. 행태별로. 모양이야. 모양.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소 관계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전혀 인식 안 하면 직접 배분법. 하나만 인식하면 단계 배분법. 용역 수소 관계를 100% 다 인식하면 상호 배분법. 자, 행태별로 2가지. 용역 수소 관계 3가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 총 6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단일로 해서 직접 단계 상호, 이중으로 해서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다. 됐죠? 사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제. 됐죠? 됐죠? 자,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예시 한번 보자. 자, 단기 중 전력 부분에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이 발생이 됐다. 전력 부분, 보조 부분이잖아. 보조 부분에서 원가가 180만원이 발생했다고.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80만원을 배부해줬거든. 근데 이 180만원 중에 80만원은 변동비래. 100만원은 고정비래. 구분을 한번 해보자. 전력 부분은 두 개의 제조 부분 P1과 P2에 전력을 제공하고 있어. P1과 P2가 제조 부분인 거지. 그죠? 그때 제조 부분이 전력을 최대로 사용할 때 대비해서 충분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대. 연간 최대 사용 가능량과 실제 전력 사용량이 정상조업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최대는 최대조업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최대 사용 가능량, 실제 사용량도 있죠. P1과 P2를 바짝 부하가 걸릴 때까지 돌리면 4만 kW만큼 사용할 수 있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만 kW, 총 2만 kW만 사용 중이래, 지금. 자, 킬로와트당 예산 변동원가는 40원이고, 연간 최대 사용 가능량인 5만 kW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예산 고정원가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물음 1. 단일 배분율법을 적용해서 배분을 해봐라. 다만 배분 기준으로는 실제 사용량을 쓴다. 원래 실제 사용량 씁니다. 이중 배분율법에 의해서도 한번 해보고, 단일 배분율법부터 해보자. 다음 화면에 할까? 단일 배분율법부터 해보자. 아니다. 여기다가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낫겠다.
단일 배분율법부터 해보자. 단일 배분율법. 자, 제조 부분. 검은색으로 해도 잘 보입니다라는 피드백 줬대.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 피드백보다, 아, 강의를 열심히 보고 있구나. 내가 농담한 것도 허투루로 넘기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제조 부분. P1과 P2가 있다. 그죠? 보조 부분. 보조 부분은 그냥 전력부 하나밖이다. 전력부. 자, 전력 부분에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는데 180만 원이 발생했다. 이걸 제조 부분 P1과 P2에다가 배분을 해줄 거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떻게 배부하는데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하지. 실제 사용량은 10,000kW, 10,000kW니까 1대1이네. 1대1. 그럼 1대1로 기준으로 배부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그죠? 90만 원. 90만 원. 끝. 교수님 뭐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이런 거 안 합니까? 보조 부분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보조 부분이 둘 이상일 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 됐죠? 자, 이제 이중 배분율법을 해볼게. 요거 치우고 여기다 할게. 이중 배분율법은 요렇게 한다 했다고. 180만 원이라는 전력부에서 발생된 보조 원가를 두 개로 쪼갠댔어. 두 개로 어떻게? 변동성이 강한 80만 원. 그리고 고정 원가 형태인 100만 원. 이렇게 할까? 변동 제조관비, 고정 제조관비. 요걸 배부할 거라고. 요거를 배부하는데 아까 요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중 배분율법을 적용할 때는 최대 사용 가능량은 고정, 실제 사용량은 변동을 가지고 기준으로 뿌려준다 했다고. 그럼 변동부터 하면 1대1이네. 그럼 40만 원, 40만 원. 그죠? 실제 기준으로 40만 원, 40만 원. 자, 이제 변동을 볼게. 이제 고정을 볼게. 고정. 고정은 아까 최대 사용 가능량 가지고 한다 했다고. 그러면 1대 4네. 5분의 1, 5분의 4네. 그럼 20%, 80%. 20만 원, 80만 원.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보조 부분의 원가 제조관접비를 제조 부분에다가 분배를 할 때 그 성격, 행태를 좀 따져가지고 변동비의 성격이 있는지 고정비의 성격이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변동비는 실제,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 수준으로 분배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착안이 된 거다. 됐죠? 됐다. 이걸 왜 했는데 어렵지도 않아. 어렵지도 않고 책에 언급도 안 돼 있는데 책의 객관식 문제에는 얘가 언급이 돼 있어. 그럼 뭐 어디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와가지고 해드렸어요. 자,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책에 있는 문제 257페이지네. 자, 257페이지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보조원가 배분 방법 1번 돼 있죠. 많이는 안 풀 거예요. 많이는 안 풀고 한 4, 5개, 6개, 7개 정도는 건너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1번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그죠? 동그라미 1번에 보조부문 원가는 제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여태까지 한 건 뭐야?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가 달라져도 배부 금액의 차이가 났었지. 뭐부터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연립방정식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부하고 있겠어요. 중요한 경우니까 배부해가지고 용역 수수 관계를 100% 다 인식하겠죠. 동그라미 4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전혀 무시하고 그냥 배부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맞는 말이네. 2번에 틀린 소리를 골라라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가 달라져도 배부 금액은 차이가 안 난다. 차이가 났었잖아. 그죠? 1번이 정답이네. 1번이 정답. 그럼 나머지 보기 좀 읽어볼게. 나머지 보기. 자, 2번에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가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만 고려해서 그 방향에 따라 보조 부분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결과가 뭘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었다더라. 동그라미 3번.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상호배분을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 100% 다 인식한다 했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동그라미 4번. 단계배분법은 한 번 배부된 보조 부분의 원가는 원래 배부한 보조 부분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고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맞지? 그래서 결과치가 틀어졌었잖아. 뭐부터 배부하느냐에 따라. 동그라미 5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 관계를 전부 무시한다. 무시했지. 그냥 제조 부분에만 바로 뿌려줬지. 자, 3번.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있죠. 동그라미 1번. 부문별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의해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 영향을 받았었지. 직접이냐, 단계냐, 상호냐, 영향을 받았었잖아.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이중배분율법은, 봐봐. 책에는 없는데 여기 이중배분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해서 변동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 고정원가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한다? 반대로 됐네. 변동원가가 실제 사용량, 고정원가가 최대 사용 가능량이었지. 됐죠? 3번. 공장 전체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 이게 어떤 얘기냐 한번 봐봐. 보조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이 있어. 근데 제조 부분이 P1, P2가 있고 보조 부분이 A1, A2, A1, A2, A3 세 개 있다고 볼까? 그럼 우리는 직접 배분법인지 단계 배분법인지 상호 배분법인지 단일 배분율법인지 이중 배분율법인지 이런 것들은 다 보조 부분이 여러 개라서 그래. 여기에서 각각 발생하는 이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비를 각각 제조 부분에다가 어떻게 뿌려줄 거냐? 어떻게 뿌려줄 거냐? 어떻게 뿌려줄 거냐? 어떻게 뿌려줄 거냐?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방법이었거든. 근데 방금 읽은 멘트는 무슨 말이냐면, 멘트는 뭐냐면 공장 전체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을 쓴대. 공장 전체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이라는 얘기는 공장 전체야. 이게 무슨 말인데, 공장 전체에서 발생된 제조 간접비를 다 합치는 거야. 제조 간접비를 다 합쳐가지고 뿌린대. 그러면 이런 방법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럴 때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할 필요가 없지. 공장 전체에서 발생된 제조 간접비 다 합쳐가지고 원가 대상에 바로 뿌린대. 바로 뿌린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보조 부분에 있던 걸 제조 부분으로 옮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지. 요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라.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쓸 때는. 됐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4번. 단계와 상호 배분법에서는 배분 순서에 관계없이 결과는 일정하다. 단계 배분법은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 됐죠? 자, 4번. 직접 배분법. 주식회사 한국은 두 개의 보조 부분 S1, S2와 두 개의 제조 부분 P1, P2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직접 배분법 체크, 직접 배분법을 이용해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 있다. 2001년 4월 중에 용역 제공 부분이 용역 사용 부분에 제공한 용역과 용역의 비율과 각 부분별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보니까 보조 부분 S1, S2 있고 P1, P2 용역 상호 간의 용역 제공 비율이 다 주어졌네. 밑에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2001년 4월 중에 실제로 발생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 후에 P1과 P2에 찍게 될 제조 간접원가는 각각 얼마이냐. 지금 P1과 P2의 원가가 20만원과 25만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S1과 S2에서 발생한 원가 5만원과 6만원을 P1과 P2에다가 배분을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즉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거죠. 배부하는데 그때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다 그 얘기지. 해볼게요. S1, S2 요게 보조 제조의 P1, P2 자, S1의 원가부터 한번 배부해보자. S1의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는데 5만원. S2는
6만원. 자, 직접 배우법이랬다.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 다 무시하면 돼. 다 무시하면 돼. 바로 제조 부분에다가 뿌린다고. 그럼 제조 부분 P1은 S1에서 받은 게 20%, P2는 S1에서 받은 게 30%잖아. 2대 3으로 쪼개는 거지. 그럼 2대 3으로 쪼개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이제 S2의 원가를 뿌려볼게. P1에, S2에서 받은 P1의 용역은 40%, S2에서 받은 P2의 용역은 40%. 4대 4, 1대 1이네. 그럼 3만원, 3만원 나오면 되겠네. 그럼 합치면 5만원, 6만원이네. 거기서 제조 부분 P1, P2에서 발생된 20만원, 25만원을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네.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5번에 관세사 문제라고 돼 있죠. 또 직접 배우법이라고 제목에 나와야 되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주식회사 관세는 제조 부분 절단 조립과 보조 부분 수선 동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수선과 동력 부분의 원가는 각각 25만원 그리고 17만원이야.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보조 부분이야. 25만원과 17만원이고 수선은 기계시간 기준으로, 동력은 전력 소비량 킬로와트 퍼 아워 기준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원가를 배부한다. 용적 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왼쪽에 제조가 있고 오른쪽에 보조가 있죠. 그죠? 저만 순서 바꿀게요. 보조부터 쓸게요. 수선. 수선, 동력. 자, 제조. 절단, 조립. 됐죠? 자, 수선, 동력. 아까 수선에 찍게 된 원가가 25만원. 동력이 찍게 된 원가는 17만원이라 했다. 자, 이걸 이제 뿌릴 거야. 뿌릴 건데, 직접 배우법에 이해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때 절단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냐? 보조 부분에 자가 소비 부분은 무시한다 돼 있죠. 자, 이 책에 자가 소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래 되면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고시를 준비할 게 아니죠. 자가 소비 부분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수선 부분이 동력 부분과 절단 부분 그리고 요건 뭐였지? 조립 부분에 용역을 제공을 하잖아. 근데 이 수선 부분이 자체적으로 수선 부분에 또 수선을 해주는 게 있다고. 그게 자가 소비 부분이야. 그럼 자기가 소비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할 거냐 인식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거든. 예, 그러면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 어려워진다고. 예? 세무사는 회계사 시험 문제가 돼. 근데 그런 것까지는 책에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고. 예?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자, 직접 배우법이래. 직접 배우법이면 용역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 완전히 무시하고 절단과 조립에 바로다가 뿌려주자고. 수선은 25만원을 뿌려줄 건데 기준이 뭐냐면 시간이었다고 해. 기계시간. 기계시간이 제조 부분에 기계시간 보니까 절단은 60시간. 그리고 조립은 20시간이네. 그죠? 그러면 6대 1이네. 6대 2네. 그러면 3대 1이겠네. 3대 1. 그럼 3대 1로 뿌려주면 얼마가 되냐? 총 60, 자, 그럼 3대 1이면 4분의 3이네. 4분의 3. 그러면 18만 7,500원. 묻지는 않지만, 여기도 한번 계산하면, 여기는, 6만 2,500원 이렇게 되겠네. 자, 동력 부분 뿌려볼게. 동력 부분은 17만원 발생했는데, 동력 부분에 뿌릴 때 기준은 전력 소비량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절단과 조립에 소요된 전력 소비량은 350kW, 450kW니까 합치면 700, 800이네. 800분의 동력 부분은, 800분의 절단 부분은 350kW지. 그러면, 이게 소점이 나오는구나. 74, 375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9, 5, 6, 2, 5 이렇게 되겠네.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요거만 물어봤네. 요거 확인하면 되겠네. 됐죠? 자, 6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두 개의 보조 부분 동력부 S1,
수선부 S2와 두 개의 제조 부분 절단부 P1, 조립부 P2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중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와 부분별로 찍게 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다음 페이지 자료가 있어. 근데 끝까지 읽을게. 주식회사 서울은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고 있대. 동력부 S1의 원가부터 배분을 해보자. 그때 P1의 배분 후 원가는 얼마이냐라고 돼 있죠. 자, 보조 부분 S1, S2, 제조 부분 P1, P2. 자, 동력부가 S1이야. S1 그리고 S2. 자, 보조 부분 S1에서 발생된 원가는 10만 원이야. 10만 원. S2에서 발생된 원가는 5만 원이야. 5만 원. 됐죠? 단계 배분법이라 했다고. 단계 배분법. 근데 뭐부터 배분을 하느냐? S1부터 배분을 하래. S1부터 배분을 해보자. S1부터 배분을 하면 S2에 제공된 용역은 50%, 20%, 30%, 5대 2대 3이네. 그러면 5만원, 2만원, 3만원. 자, 단계 배분법이니까 이렇게 배부해 가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S2는 자체적으로 발생된 원가 5만원을 배부해야 되는데 S1으로부터 제공받은 5만원이 추가로 있으니까 10만원을 배부해야 되는 거라. 10만원을, 그죠? 그럼 10만원을 배부해야 된다. 10만원을, 그죠? 10만원을 어떻게 배부하면 되는데? 자, P1, P2에다가 배부하면 되겠지. P1, P2의 용역 수수 관계는 4대 4라고 돼 있으니까 5만원, 5만원 이래 하면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요걸 묻네. 7만원이니까 27만원 하면 되겠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단기 배분법도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하고 좀 쉽시다. 자, 보조 부분이 수선부와 전력부에서 발생한 원가, 수선부와 전력부가 보조 부분이야. 2만원과 12,000원이 있대. 수선부 원가에 이어 전력부 원가를 배분하는 단계 배분법이래. 그럼 수선부를 먼저 배분하는 거야. 그 다음 전력부하고 제조 부분은 A 공정과 B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 배분을 한대. 보조 부분이 제공하는 용역이 다음과 같을 때 보조 부분 원가 32,000원 중에서 A 공정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이냐? 또 단계 배분법으로 하면 되지. 보조 수선 전력. 제조 A 공정, B 공정. 자, 수선부에서 발생된 원가가 아까 2만원이라 되어 있었다. 자, 전력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가 아까 12,000원이라 있었다. 우리는 단계 배분법이다. 수선부터 먼저 할 거라더라. 수선부터 먼저 할 거라더라. 이렇게 된댔다. 이렇게. 자, 수선부터 먼저 해보자. 수선부터 먼저 하면 어디 하고 있었지? 전력부와 A 공정, B 공정에 4,000 시간. 그래, 총 10,000시간이네. 그럼 4대 4대 2니까 2대 2대 1 기준으로 배분을 해줬겠네. 그죠? 그죠? 그럼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이네. 그죠? 40%, 8,000원. 40%, 8,000원. 여기는 20%, 4,000원. 배부해줬네. 배부해주고 이제 전력 부분 배부해야지. 전력 부분 배부하려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발생된 원가 12,000원에 수선 부분에서 분배받은 원가 8,000원이 있으니까 총 2만원을 배부해야 돼. 2만원을 어떻게 배부하는데 A, B의 용역 수수 관계 보니까 4,000kW네. 그죠? 그죠? 그러면 4대 4, 1대 1이네. 그러면 만.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A 공정을 물어보니까 18,000이네. 됐죠? 안 어렵습니다. 자, 8번의 단계 배분법 세무사 시험 문제인데 이거는 이게 보조 부분이 3개거든. 3개라고 어려울 것 아니야. 3개도 한 개씩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맙시다. 복잡고 번잡스럽고 세무사 고시를 준비할 것도 아니고. 자, 9번으로 갑니다. 9번으로 갈 건데 9번은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좀 하죠. 예.